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항상 예상을 깨는 반전을 주는 토트넘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전 패배, 브렌트포드전 무승부로 꺾였던 토트넘, 레스터 시티전 3대1 완승에 이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과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인데 토트넘이 비긴 게 아깝다, 아쉽다고 말할 정도로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무려 안필드 원정이었고 리버풀은 쿼드러플, 카라바오컵 우승 이미 했고 FA컵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했고 프리미어리그도 현재 2위로 맨시티와 1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현재 유럽 최고의 팀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요. 리버풀이 최근 홈 리그 12연승을 멈추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이길 수도 있었던 이 경기 이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 최고 수훈 선수로 꼽힌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 풀버전까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리버풀전 무승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골인데요. 현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22호 골로 멈춰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맞대결 경기에서도 살라는 침묵했고 손흥민 선수는 빛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호 골을 자신의 프로 경력 사상 처음 리그에서 한 시즌에 기록을 했고 살라와의 골차가 2골이고요. 이제 3경기가 남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살라를 충분히 추월할 수 있다. 최근의 흐름과 페이스도 좋기 때문인데요. 2022년 들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는 단연 손흥민 선수입니다. 12골을 넣고 있는 것도 2022년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인데 여기에 5개의 어시스트까지 포함하면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해 들어 모두 기록하고 있고 이것도 절대적으로 앞서는 손흥민 선수의 미친 득점 생산 능력입니다. 당연히 경기 후 인터뷰 토트넘을 대표로 영국 방송에 나선 인물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경기 후 본인의 득점이 아니라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한다. 나는 챔피언스리그에 너무나 나가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이라는 무대에 지난 2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나서지 못한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 자체에도 너무나 아쉬운 일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한 이야기 전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큰 경기였습니다. 안필드는 쉽지 않은 곳이죠. 큰 승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기회를 놓쳐서 처참한 기분입니다. 리버풀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죠. 우리는 수비를 해야 할 때가 있었고 오늘 수비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기 계획이었고 공을 가졌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활용할 공간이 있었죠. 팀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달려들면 자유로워지는 선수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경기 계획에서 완벽한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가 자랑스럽지만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가장 힘든 경기였기에 조금은 지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나의 득점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팀을 돕고 싶어요. 팀이 이긴다면 나는 득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챔피언스리그에 뛰고 싶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일단 리버풀 원정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비겼다는 거 분명히 큰 성과다. 하지만 이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특히 리버풀이 세계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그런 축구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리적인 경기 접근법이자 경기의 운영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언더독인 것을 조금 인정하면서도 대등한 경기를 했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것 자부한 것이고요. 활용할 공간이 있었다. 리버풀이 달려드는 팀이고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 혼자 잘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대가 또 그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팀적인 수비를 준비할 테니 풀어가는 훈련을 했다. 내가 혼자 잘한 게 아니라고 또 한 번 강조한 것이고 내가 뛰는 것은 내가 골을 넣기 위해 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뛰므로 인해서 다른 선수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쪽으로 수비가 딸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후이비르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었죠. 경기 계획에서 완벽한 것이 나의 그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뛰고 또 골을 넣고 하는 것은 팀을 위해서다. 왜냐? 내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싶은데 팀이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고 그 역할 중에 하나 내 주된 역할이 골을 넣는 것이지 내가 지금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지만 득점왕 되려고 골을 넣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골을 못 넣어도 팀이 이길 수 있고 내가 골을 넣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된다면 난 다른 걸로 해도 괜찮다. 개인적인 영예는 필요 없다. 나는 챔피언스리그를 팀과 함께 나가고 싶다.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어떤 태도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동료가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본인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은 혼자 뭘 해보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료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손흥민 선수였다.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를 더 강하고 완벽하고 맞기 어려운 선수로 만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본인도 지쳤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고 치열하게 뛰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처참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던 이 마지막 기회 정말 저희도 너무 보면서 아쉬웠는데요.
로얄 선수가 이날 정말 패스할 때 신중했고 허술한 패스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아주 날카로운 패스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전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안정적이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도 로얄이 생각 없이 그냥 크로스 올린 게 아니라 뒤에 더 좋은 위치에서 프리하게 킥할 수 있는 윙크스가 있으니까 윙크스에게 공을 빼주고 윙크스가 크로스를 잘 올렸어요. 그때 교체로 들어간 베르바인하고 케인 선수가 좌우 문전에서 벌려 서 있으니까 사이 공간이 비잖아요. 이 두 선수를 향해서 수비수들이 분산됐을 때 호이비에르가 3자의 움직임으로 딱 들어갔고 여기서 헤딩을 밀어넣기만 하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케인에게 패스하려다가 빗 맞았고 케인도 못 받고 기회가 마무리됐던 후반 추가 시간 5분 중에 이제 한 4분여가 지났을 때 나왔던 너무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정말 기가 막힌 승리로 아스널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승점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이타적인 연결 플레이가 아마도 경기 전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제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리버풀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에 가담했을 때 비게 됩니다. 그걸 호이비에르가 이번 점에서 보여줬었고 또 윙백들의 전진, 3자의 움직임, 3톱이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이 침투했을 때 빈다. 여기서 이 선수들이 수비를 딸고 오면 본인이 슈팅하려다가 각도가 좀 조연되니까 이걸 옆으로 내주면서 반대편의 빈 선수 쪽으로 패스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 카푸에가 공을 내주고 디아가 넣었던 비아레알의 그런 장면 같은 장면이 바로 토트넘의 선제골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케인의 패스를 받은 세세뇽이 슈팅을 할 수도 있는 각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각도가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하지만 공격수의 본능을 갖고 있다면 세세뇽도 본래 윙어 출신이니까 욕심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비어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각도를 보시면 슈팅을 때렸어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침착하게 당연하게 빠르게 패스를 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후에 스포츠 TV가 세세뇽과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순간에 슈팅할지 생각하지 않았냐? 슈팅도 고민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슈팅할 생각 전혀 없었다라고 세세뇽이 말하면서 박스 안에 소니가 있는데 그러면 소니한테 패스하는 게 당연합니다. 소니한테 패스하는 것이 가장 이지, 손쉬운 옵션입니다. 내가 거기서 슈팅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패스한 것이고 이날 세세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패턴 플레이가 잘 많이 먹혀들었다. 패턴 플레이 이미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미리 일주일 동안 훈련하면서 여기서 기회가 오면 슈팅을 무리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선수를 봐라. 왜냐? 비어있는 선수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미리 훈련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면 무조건 반대편에 프리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호이비에르가 헤더 패스를 했을 때 반대쪽에 케인이 있던 것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호이비에르가 조금 안정적으로 헤더를 마무리하기 위해 슈팅을 해서 막히거나 빗나가기보다 떨궈줌으로 인해서 가볍게 밀어넣으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패턴 플레이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터뷰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후 방송 인터뷰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버풀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의 원정 경기라면요. 나의 선수들이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좋은 경기를 했으니까요. 수비적으로 대단한 집중력을 보였고 공격할 때도 상대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리버풀 원정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홈팬들의 분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최고의 흐름과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도 잘했고 공격도 잘했다. 준비한 걸 다 잘했다.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잘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결과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선수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열망을 보여준 겁니다. 리버풀 원정 가서 우리 최소한 비기고라도 오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 오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토트넘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상대로 경기하는 거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리버풀도 우리한테 고전했고 질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팀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는 팀이 됐다. 물론 아직 발전할 부분이 많지만 개별 경기를 봤을 때 우리 팀은 단단해지고 있고 클래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아스널전인데요. 힘든 경기, 피지컬적인 경기, 많이 뛰었고 많이 부딪히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긴 해도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건 회복이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우리보다 더 빡셌다. 3일마다 리버풀은 경기하고 있는데 우리랑 이렇게 막 팽팽하게 붙는 에너지를 보여줬다는 거 보니까 정말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에너지를 잘 보여줬다고 하면서 아스널전이 중요하다. 우리가 리버풀을 못 이겼고 아직 5위지만 아스널이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 아스널과의 맞대결을 이기면 챔스 경쟁 계속 살아날 수 있다. 불씨 안 꺼졌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좋은 무승부였고 좋은 승점 1점이라고 했어요. 이기지 못했지만 비긴 것도 충분히 좋은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선수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은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얘기한 것이고요. 경기 종료 전에 물론 중요한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골을 넣고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리버풀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에너지를 갖춘 팀이고 게다가 안필드였다. 비긴 건 이긴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봐도 된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실망하지 마라. 기분 끌어올려라. 고개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경기를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잘했고 준비한 게 잘 실행이 됐다. 다음 경기도 우리가 이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다음에 상대할 팀들은 리버풀보다 약한 팀들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비 아주 잘했고 상대에게 기회를 거의 안 줬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공을 가질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공격이 조금 아쉽긴 했었다. 하지만 리버풀이 워낙 압박이 좋은 팀이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라면서 선수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휴식이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 한국 시간의 금요일 새벽에 아스널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만 토트넘은 기회를 이어갈 수 있고 아스널의 기세를 꺾을 수 있고 아스널을 압박할 수 있어요. 아스널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이뤄주는 게 굉장히 베스트 옵션이지만 그건 토트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스널이 이겼을 때 토트넘이 아스널을 또 이겨주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3경기가 남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못 이겼지만 비겼고 지지 않았고 남은 3경기를 다 이긴다면 아스널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했는데요. 11월 달에 왔을 때를 잊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일 나의 축구 지식을 선수들에게 전수했고 열심히 선수들도 훈련을 했다. 선수들이 지금 실망스러워하는 게 너무나 좋다. 리버풀이라는 팀을 상대로 비긴 거를 원정 가서 비긴 거를 아쉬워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마음속 깊이 우리가 리버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가 리버풀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성장을 했다. 경기력 좋았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다 성장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은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기 후 취재진과 앉아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편안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만족스러움에 대해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에 대한 칭찬도 했는데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메이징한 팀을 상대로 경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필드는 응원 소음이 대단한 분위기를 갖춘 경기장이에요. 이런 상황 컨트롤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3일마다 경기를 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로 뛰었고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리버풀이기에 올 시즌 모든 대회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과 비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해요.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어떤 눈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경기 마지막 순간에요.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경기를 잘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리버풀에게 기회를 내주지 말자고 잘 수비하자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굴절된 슈팅으로만 실점을 했습니다. 동시에 용감해지라고 했습니다. 리버풀은 매 경기 강하게 압박하는 팀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압박을 준비했고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공격할 때 그래서 많은 공간을 찾을 수 있었고 리버풀의 문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무승부는 공정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했다. 준비대로 경기했다. 불운하게 실점을 했다. 다만 상대가 그 정도로 강하니까 우리가 원정 가서 비긴 것은 아쉬워할 정도는 아니다.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 아쉬움 털고 잘했다라고 우리 서로를 좋게 얘기하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고요. 이제 4위 경쟁, 그렇다면 이번에 비긴 게 조금 아쉬운 거냐 아니면은 아스널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결과로 보는 거냐,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좀 좌절감을 주는 거냐. 아스널이 경기를 아직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브라이튼을 잊지 마세요. 오늘 브라이튼이 맨유를 4대0으로 이겼고요. 브렌트포드는 사우샘프턴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점을 잃은 팀들이 다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고 이 팀들이 근데 중위권에 있는 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잉글랜드에는 중하위권 팀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중하위권 팀은 무조건 이기고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쉬운 경기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스널도 무조건 리즈를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아직 경기가 우리 3경기 남았고 아스널 4경기 남았는데 아스널이 4경기 다 이긴다? 절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우리는 3경기를 다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스널이 미끄러지는 경우에서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점 3점 얻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겠지만 아스널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일단 우리는 스스로가 챔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줬습니다. 리버풀 원정도 비겼고 최근 경기 성적이 좋기 때문에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에 내가 막 부임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챔스 경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이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아스널과의 맞대결도 남아있다. 그래서 아스널전에 이기고 승점 3점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아스널의 결과와 이번 리즈전 결과 관계없이 경쟁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으니 아스널전까지는 분명히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스널전 이후에 다시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경기 전술적으로도 발전했고 정신적으로 발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점들이 좀 주목해야 되느냐 얘기했는데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얘기한 대로 리버풀 원정에서 일방적인 그 홈팀의 응원을 견디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어려운 경기, 급박하고 빠르고 피지컬적인 경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정확하게 플레이했다. 실수가 이전 경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을 선수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좋았던 것이고 또 전술적으로도 준비한 게 잘 먹혀 들어간 것이고 전술적, 정신적으로 다 팀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수비적으로 집중했고 공격할 때도 용감하게 했고 신중함과 용감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 리버풀을 잘 상대했다라는 것, 사실 이것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더 많은 걸 준비했지만 하지만 여기까지 보여준 것도 잘했다. 자신의 팀의 준비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이 올 시즌에 맨시티를 2번 이겼고 리버풀과 2번 비겼으니 우승 경쟁하는 팀들과 거의 대등한 단계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휘했을 때 토트넘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리버풀과 우승 경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냐? 컨테 감독이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이해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이다.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을 만든 이후 거기서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단계다. 아직은. 그렇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클롭 감독이 7년을 리버풀을 이끌면서 이 성과를 낸 것이다. 클롭이 괴물을 만들었다. 좋은 의미의 그 괴물을 만든 것인데 우리도 그런 팀과 경쟁을 하려면 기반도 다지고 시간을 갖고 내 체제로 오래 가야 되고 선수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팀을 성장시키고 잘할 수 있게 만들고는 있지만 정말로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레비 회장에게 올여름에 선수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에선 싸울 수 있겠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운영할 때는 로테이션도 필요하고 부상 선수도 나올 거고 뭐 어려움, 폼이 누구나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더블 스쿼드가 돼야 된다. 그 더블 스쿼드가 좋은 선수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 이런 강한 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블 스쿼드가 있는 퀄리티 있는 선수를 갖고 있는 팀이라는 얘기예요. 감독이 잘 훈련시키는 것도 훈련시키는 거지만 선수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괴물들을 상대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 괴물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괴물 같은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겁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4위 도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오늘 5월 8일 일요일 밤에 열릴 아스널과 리즈의 경기 결과입니다. 이 경기 리즈가 현재 17위인데 18위, 19위, 20위가 강등되잖아요. 강등권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승점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게 베스트고 비기더라도 승점 하나를 가져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지만 리즈도 사력을 다할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리즈가 이변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스널이 비길 경우 승점 64점이 되고 그런 상태면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기면 4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의 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잔여 일정을 보더라도 이 맞대결 이후에 아스널은 뉴캐슬 원정 에버튼전을 치르게 되는데 뉴캐슬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에버튼도 잔류 경쟁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걸고 싸울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널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토트넘도 번리, 노리치 시티 강등권 팀을 상대하는데 노리치 시티는 거의 강등이 확정이 됐고 번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토트넘이 번리전이 좀 어렵겠지만 홈에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토트넘이 이 두 경기를 잡을 수 있고 아스널전, 번리전, 노리치 시티전을 정말 다 이긴다면 아스널이 한 경기 정도는 미끄러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아스널이 유리하지만 토트넘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과 아스널의 모든 상황들 새로 개설된 한준TV에서 빠르게 다양한 소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